자,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부터 줄넘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다양한 기술이나 푸더크 같은 걸 알게 되면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제가 줄넘기를 올해 초부터 좋아해서 많이 하게 됐고요. 연습을 하다가 좀 한계에 부딪혔는데 학원을 좀 다니고 싶었지만 한국에서는 아이들 위주로 줄넘기를 가르쳐서 어른들은 잘 가르쳐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어려운 점을 겪긴 했었는데 다행히 기회가 되어서 학원도 다니고 있고요. 제가 나중에 좀 잘한 다음에 공유를 하거나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해보니까 제가 연습을 많이 해서 동작이 좋아지고 하면은 제가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서 왜 안 됐었는지 뭐가 어려웠었는지 좀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하면서 또 깨닫고 이해되고 했던 것들을 좀 공유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줄넘기 초보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줄넘기 줄 길이 재는 거라든가 어떤 식으로 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줄넘기는 칼로리 소비량이 좋기 때문에 다른 운동들보다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하죠. 예, 그래서 많이들 줄넘기를 배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줄넘기 학원이 정말 많더라고요. 태권도 학원은 거의 다 줄넘기를 하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줄넘기를 어, 그냥 그냥 사실 단어도 몰랐어요. 저희가 모아뛰기라고 하거든요. 이 모아뛰기만 뭐 한 1000개, 2000개씩 하고 그랬었는데 뭐 X자 넘기라든가 이런 걸 전혀 못했었어요. 근데 혼자 살면서 하게는 됐는데 동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다 보니까 나중에 한계를 부딪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 줄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바른 자세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줄넘기가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한테 맞는 줄넘기가 어떤 건가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처음에는 나중에 본인이 기술 줄넘기를 할지 음악 줄넘기를 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줄넘기 종류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손잡이가 긴 줄넘기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좀 얇은 스피드 줄넘기가 있어요. 이거는 얇아가지고 속도가 좀 빨리 나오기 때문에 스피드 줄넘기라고 하고요. 자, 이거는 이제 PVC인데 한 0.5mm 정도 됩니다. 이거는 뭐 기술이나 여러 가지 동작을 할 때 되게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예전에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손잡이가 좀 짧아요. 아까 손잡이 길었던 손잡이 같은 경우는 크로스 같은 동작들을 할 때 손잡이가 길어서 좀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슬 줄넘기라고 해요. 여기서는 미드 로프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무게감이 좀 있어가지고 전신 운동에 좀 도움이 돼요. 스피드 줄넘기 같은 것만 하시던 분들이 구슬 줄넘기를 하면은 나중에 손목이나 팔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외국 친구들은 이 구슬 줄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파워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구슬 줄넘기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요. 이 구슬 줄넘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같은 거 하기도 좋고요. 구슬 줄넘기 하기도 좀 좋고요. 이 무게감이 있어서 처음에 동작 같은 거 연습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바닥 위에 스치는 소리가 잘 들리기 때문에 처음에 비즈 로프로 그러니까 이 구슬 줄넘기로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위치 설정을 좀 다시 해야겠다. 자, 그럼 오늘은 그냥 이 흔히들 많이 쓰는 스피드 줄넘기 손목 긴 거, 손잡이 긴 걸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처음 이 줄 길이는 손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줄 끝에 있잖아요. 이 끝부분이 지금 여기가 배꼽이거든요. 배꼽보다 조금 위에
정도에서 시작을 하시면 좋습니다. 하다가 자세가 좋아지고 잘하게 되면은 배꼽 밑으로 내려가기도 한다고 해요. 저는 지금 배꼽 정도 기준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손잡이 같은 경우는 손잡이 끝이 이 겨드랑이 윗부분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줄 길이를 조절하셨으면은 이 손잡이는 어디를 잡냐? 가능하면은 끝쪽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끝쪽이요. 이렇게.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하면서 더 잘하게 되고 자세가 좋아지면은 끝쪽을 잡아서 돌리는 연습을 해보시면은 손목이 더 잘 돌아가실 거고요. 줄넘기 할 때 이런 식으로 잡지는 말아주세요. 예, 이렇게 말아서. 긴 손잡이 줄도 마찬가지예요. 뒤쪽 그걸 잡아주시거나 이렇게 이 두 손가락으로도 잡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손가락으로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처음에 이렇게 줄을 잡고 줄을 이렇게 던지는 동작이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줄넘기를 안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처음에 이렇게 넘더라고요. 이렇게 예. 줄을 이렇게 벌려요 많이. 그래서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줄을 좀 길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 자세는 이 팔은 이 몸쪽에 붙이고 손도 거의 붙인 상태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손목을 이용해서 돌리는 거고, 처음에 돌리는 게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돌리시는 건 괜찮지만 돌리기 시작하면서는 손목을 이용해서 돌리도록 하시고요. 이게 더 잘 보일 것 같으니까 이걸로 할게요. 점프할 때는 점프를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높게 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점프는 되게 가볍게 뛰시면 돼요. 자, 점프는 가볍게 뛰시면 되고, 줄넘기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바닥에 스치는 정도. 가끔 줄이 길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왜 줄을 이렇게 스치듯이 하라고 하냐면은 어떤 사람들 보면 이거를 딱딱 쳐요. 이게 점프를 잘 뛰는데 왜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기냐면 가끔 가다가 땅 쳐서 이렇게 튀겨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뛰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때 줄이 길어서 바닥을 아예 차고 이렇게 걸려버려요. 그래서 줄은 스치듯이 넘기시면 됩니다. 나중에 줄넘기를 하면서 늘면서 자꾸 한계에 부딪히거나 이건 왜 잘 안 될까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이 손목 돌리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게 저희가 그냥 내가 그냥 보면은 줄넘기 이렇게 돌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다양한 기술들을 할 때 여기서도 돌려야 돼요. 이렇게 한쪽만 쓰셨던 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쪽만 하다 보니까 잘 안 돌아오고 그러거든요. 여기서도 돌릴 줄 알아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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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목 돌리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줄넘기를 처음에 바른 자세로 많이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전체적인 자세를 한번 보자면은 손목을 이용해서 팔뚝은 가능하면 몸통 쪽에 붙이신 상태로 가볍게 뛰시면서 줄넘기는 바닥을 스치듯이 스치는 거하고 때리는 거 어떤 편이냐면은 이게 때리는 거예요. 때리다 보면 지금처럼 튀겨서 발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스치듯이
연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카메라라서 잘 안 보이는데 줄넘기를 넘길 때는 팔목을 돌리면서 이 줄넘기 모양, 포물선 모양이 반듯하게 돼야지 잘 남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살면서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많이 돌려버릇했기 때문에 실제로 달라요. 그래서 같이 돌리면은 한쪽 잘 돌리는 쪽에 의지해서 돌리기 때문에 이렇게 줄넘기 줄 포물선이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고치셔야 돼가지고, 이런 거는 줄넘기 뭐 있으시면 두 개를 잘라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시면은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돌려버릇하면은 돌아가는 속도도 나중에 다를 거고요. 그리고 방향이 하나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손목을 안 돌리던 쪽은 어색해서 잘 안 돌아갑니다. 예. 이거 연습해 보시면은 본인 자세가 어떤지 알게 되실 거예요. 이 포물선 바르게 그리면서 줄넘기 하는 게 쉬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세가 좋고 양쪽 손목이 처음부터 자연스러워 가지고 괜찮을 수 있지만,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꾸준히 연습하다가 나중에 기술이나 다른 걸 할 때 다시 고치려면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사실은 학원에서 배우는 걸 사실 추천드립니다. 제가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줄넘기를 제대로 못 배우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이런 정보들을 공유를 하는 거지만, 실제로 학원에서 배우게 되면은 이 바닥도 탄성이 있어서 다리에 무리가 좀 덜 가고요. 예, 거울이 있어서 계속 거울을 보면서 자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르게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저는 이 기본 모아뛰기 줄넘기 할 때 이 손목 동작과 줄넘기 포물선이 바르게 그려지면서 가볍게 점프를 뛰는 거를 뭐 1000개, 2000개씩 자연스럽게 하게 되시면은 그때부터 다른 기술 줄넘기를 하는 거를 사실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려요. 해보니까 그게 잘못되어 있으면 다른 것들을 할 때 또 동작들이 찌그러지고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이야 많이 바꾸긴 했지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처음에 조금 지겹더라도 어떤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기본을 좀 오랫동안 아니면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서 하면서 다른 걸 같이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 하나 드리면은, 이제 줄넘기를 해보시면은 이런 거 아실 거예요. 줄넘기 하다가 자꾸 끈이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들은 찍찍이 같은 벨크로 타입의 운동화를 신기도 하는데, 뭐 아직도 줄로 묶어갖고 신는 운동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줄이 정말 세게 묶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줄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전부 다 풀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줄넘기를 정말 하다 보면 이렇게 줄이 풀려요. 그래서 이렇게 묶었는데 아무리 세게 힘이 좋은 사람이 묶어도 풀립니다. 어떻게 하냐? 그냥 되게 간단해요. 한 번 더 묶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줄넘기 아무래도 안 풀립니다. 영상 찍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게, 말 제대로 해드리고 싶고 놓친 거 없이 말을 잘 했나 고민하면서 하는데, 분명히 하다가 또 놓친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최대한 다 설명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최대한 아는 선에서 대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실내 운동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줄넘기 하면은 땀이 정말 많이 나거든요. 예, 겨울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 분들 또는 아이들 성장 도움이나 아니면 운동으로 해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